거울을 볼 때 예전보다 얼굴이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요즘은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죠. 6, 70대에도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가장 필수적인 피부과 시술 3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하나씩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현재 70대 중반인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받으셨던 시술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관리하면 5년 이상 젊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만 꾸준히 관리하면 피부는 물론 얼굴 인상까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6, 70대, 간혹 80대 분들도 상담을 위해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민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피부 탄력 저하와 처짐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마나 미간, 눈가에 이미 깊게 자리 잡은 표정주름입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표정 때문에 화장해도 쉽게 가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기미, 잡티, 흑자, 검버섯처럼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색소 문제입니다. 얼굴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칙칙해 보인다라는 고민도 비슷한 범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역순으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미, 잡티, 흑자, 검버섯, 어둡고 칙칙한 피부톤. 이 경우에는 색소 치료와 미백 관리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레이저 토닝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피부 표면이 융기된 검버섯은 점 제거에 사용하는 CO2, 즉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조직을 기화시키면서 제거합니다. 이 시술은 피부 표피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듀오덤 같은 재생 테이프를 약 일주일 정도 붙여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남아있는 색소와 전체적인 피부톤을 밝게 만들기 위한 치료가 들어갑니다. 기본이 되는 시술이 바로 레이저 토닝입니다. 레이저 토닝은 1064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얼굴에 있는 멜라닌 색소에만 반응하도록 아주 짧게 끊어서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는 그대로 두면서 그 안에 있는 멜라닌 색소 자체를 잘게 부숴주는 시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 2주 간격으로 꾸준히 받으면 기본 톤도 밝아지고 색소도 흐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잡티나 흑자가 비교적 뚜렷한 경우에는 잡티 레이저 시술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때는 755나 532 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해서 롱펄스로 조금 더 길게 조사합니다. 색소를 열로 태워서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 강도가 적절하게 들어가면 시술 부위가 탄재처럼 얇게 딱지, 즉 가피 형태로 올라오게 되고 보통 10일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딱지가 떨어진 후에는 해당 부위가 이전보다 훨씬 밝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미는 색소 중에서도 비교적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토닝만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비타민C 미백 관리, LDM 초음파 수분 관리, 필요에 따라 도란사민 같은 먹는 약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미 치료의 핵심은 색소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주변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치료 목표는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가장 진할 때보다 절반 정도 톤을 다운시켜서 화장 가볍게 해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 미간, 눈가에 깊게 자리 잡은 표정주름. 앞부분 설명이 조금 어려웠다면 나중에 천천히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파트는 부담 없이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마, 미간, 눈가, 그리고 콧등과 자갈턱까지 이 5부위는 표정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점점 깊게 자리 잡기 쉬운데 이런 깊은 표정 주름에는 보톡스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난 입가 주름이나 팔자 주름이 더 고민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두 곳은 보톡스가 아니라 다음 장에 설명해 드릴 리프팅 시술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톡스 시술을 이미 받아보신 분들도 많지만 처음이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톡스는 보툴리늄 독소를 정제해서 만든 약제입니다. 이 보툴리늄 독소는 신경 전달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용량은 독성 작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보톡스 성분이 체내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서서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혹시 불편함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술 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주기적으로 받는 시술이기도 합니다. 보톡스는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시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톡스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라면 일단 보톡스를 먼저 고려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마 보톡스의 경우에는 시술 후에 눈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처질 수도 있어서 루틴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간, 눈가주름, 콧등, 자갈턱은 시술만 잘하면 부작용은 거의 없으면서 효과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부위는 개인적으로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부위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에 따라서는 사각턱 보톡스나 침샘 보톡스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 탄력 저하와 처짐, 6, 70대 피부 관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탄력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레이저 리프팅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마 우리 나이에는 이미 피부가 많이 처져서 거상이나 실리프팅처럼 강한 시술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이저 리프팅만으로도 적절한 간격을 지켜서 꾸준히 관리해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통증은 적고 회복 기간도 짧으면서 효과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서 시술 자체도 훨씬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저 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은 티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탄력을 올려준다는 점입니다. 시술 후에도 얼굴이 어색해 보이지 않아서 주변에서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슷한 또래 모임에 나가보시면 유독 피부가 좋아 보이는 분들이 계실 텐데 대부분 이런 레이저 리프팅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리프팅 레이저는 정말 많지만 원리는 크게 보면 초음파 리프팅과 고주파 리프팅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음파 리프팅 장비로는 울세라, 슈링크 등이 대표적이고 고주파 리프팅의 대표적인 장비로는 인모드, 써마지 등이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 리프팅부터 설명해 드리면 피부 밑에 약 4mm 정도 깊이의 근막층이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초음파 에너지를 조사하면 응고점이 생기면서 약간 붕 떠 있는 피부를 이렇게 안쪽으로 착 붙여주는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초음파는 근막층까지 가는 도중에 지방층을 지나기 때문에 약간의 지방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주파 리프팅은 제일 바깥에 있는 피부층에 열을 가해서 피부를 수축시키는 방식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불판에 고기를 구우면 고기가 쪼그라들면서 두꺼워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시술에서는 개인의 피부 상태와 처짐 정도에 따라 초음파와 고주파 중 내 얼굴에 더 잘 맞는 것을 메인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를 보조로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동 원리가 달라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모드와 슈링크 조합을 많이 추천해드리는 편입니다. 두 시술 모두 통증이 비교적 적어서 편하게 받을 수 있고 효과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인모드에는 다른 고주파 장비에는 없는 FX 모드가 있는데 지방 분해 효과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살 때문에 처짐이 심한 분들이라면 꼭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습니다. 슈링크는 여러 종류의 팁이 있어서 턱선, 이중턱, 눈밑과 눈가, 팔자주름 등 부위별로 맞춤 시술이 가능합니다. 두 시술 모두 마취 없이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통증 부담이 크지 않아서 통증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특히 잘 맞는 조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팔자주름과 입가, 마리오네트 주름도 살집이 있어서 처져 보이는 경우라면 인모드 FX로 지방을 정리해주고 슈링크로 붙여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완만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열이 들어가는 고주파 리프팅을 꾸준히 받으면 피부 콜라겐 생성이 촉진되면서 피부가 점점 두꺼워지고 쫀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받으면 받을수록 유지 기간이 점점 길어진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70대 중반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받은 시술. 이건 약간 번외편인데 저희 어머니도 평생 피부과 시술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병원을 개원한 이후에 조금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관리를 시작하셨고 지금은 예전과 비교하면 피부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먼저 눈에 띄던 큰 점 몇 개는 CO2 레이저로 제거했고 흑자와 잡티는 잡티 레이저 시술을 2차례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마, 미간, 콧등, 눈가, 표정주름은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으셨습니다. 초반에는 3, 4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간격으로 약 3회 정도 시술을 받으셨고, 상태가 많이 좋아진 이후에는 부위에 따라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유지 관리만 하고 계십니다. 워낙 주사 시술을 무서워하는 편인데도 효과가 분명하게 보이니까 잘 참고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리프팅은 인모드와 슈링크 조합으로 진행했고, 처음엔 한 달 간격으로 3회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한 뒤 제법 좋아지고 나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 유지 목적으로 꾸준히 받고 계십니다. 덕분에 요즘은 어디를 가셔도 피부 좋아 보인다,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이런 말을 자주 들으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6, 70대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술은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레이저 토닝과 잡티 레이저를 통한 색소 관리. 두 번째, 보톡스를 이용한 깊게 자리 잡은 표정주름 관리. 세 번째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리프팅 레이저를 통한 피부 탄력과 처짐 관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어디를 가셔도 피부 좋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또래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